연극 배우 이주실이 한 고등학교 연극반을 맡고 나섰다. 주목받는 최고의 배우가 아이들과 함께한 지 석 달. 이 학교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전남 영광에 위치한 성지고등학교. 전국에서 누구든 지원을 하면 면접을 거쳐 입학할 수 있는 정규 고등학교다. 최재진이 찾은 첫 번째 수업 시간. 주로 어디서 사오죠? 부가가치세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보자. 자,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여러분 생각 내요, 안 내요? 수업을 받는 아이들 모습이 너무도 놀라웠다. 화장에서 귀걸이, 매니큐어에 머리 염색까지 일반 학교라면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모습이다. 봉급 생활자들의 세금으로 많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금방 갈게요. 나는 지금 20분이나 지났는데 금방 갈게요. 오면 결석이 되는데 지각이라 달라면 빨리 와. 수업이 시작된 줄도 모르고 게임에 빠져있는 학생도 있었다. 와! 진짜 쌤 너무하구만. 쌤 이리 와봐요. 나 찍는 거 너무 좋은 거. 언니 놔줘요 새우깡. 아이고 엄마 미쳤대. 잔디밭에서 진행된 야외 수업 시간. 가장 좋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는가 뭐 그런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보지. 동생이요. 교실 밖으로 나오자 학생들 태도는 더욱 자유분방해 보였다. 도대체 수업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소풍을 나온 것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였다. 심지어 핸드폰까지. 배터리 빼. 너무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아 명원이요? 아 전 명원이 없거든요. 아 명원이가 채팅. 그러나 선생님은 화를 내지 않는다. 학생들이나 선생님이나 모두 일반 학교와는 다른 이곳은 특별한 학교였다. 성지고등학교 학생들 대부분은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자퇴와 퇴학 등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 학교와 다른 형태의 교육 방침을 가진 일종의 대안학교다. 전교생 77명에 교사 12명. 교무실은 항상 학생들로 북적거린다. 아니 꿈에 니 나왔다. 너하고 영화나 나왔다. 그럼 둘이 막 만나고 있는 거야. 교무실에 이렇게 항상 자주 놀러 와요? 안 온대요. 선생님이랑 놀면서 살아요. 벽을 만들면 재미없잖아요. 같이 사는데 선생님이라고 글쎄 굳이 지켜야 된다 그러면 수업할 때 그때라든가 아주 기초적인 것만 아니라면 서로 정다운 게 좋은 거죠. 그랬으면 좋겠어. 선생님 저요. 취재진이 연극 배우 이주실 씨를 만난 것은 교정의 나무그늘 아래서였다. 그는 35년간 무대를 지켜온 최고의 배우다. 있으면 안 되지. 야, 너 엄마한테 이렇게 머리 물들였다고 얘기했어? 혼나서 이렇게 엄마 혼나는 건 아닌데요. 좀 그러죠. 엄마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거 아는 거면 됐어. 한번 해보는 거지. 이거가 꼭 하고 싶은데 못 해갖고 다른 일이 안 되는 거보다 낫지. 알았어, 이게 나봐. 알았어, 이게 나보라고. 그래, 너들 하고 5월 13일 끝난 다음에 우리 그럼 뜨는 거야? 대학로를 한번 입성하는 거야. 아빠 나. 이주실 씨가 이 학교에 온 것은 지난 2월. 영광에 공연을 왔다가 학교 사정을 듣고 특강을 맡은 것이 인연이 됐다. 연극반 특별교사를 자원한 그는 거철 아예 학교 기숙사로 옮겼다. 이날 선영은 연습에 1시간이나 늦었다. 입에 침이나 바르고 얘기하시지? 내가 미국 간 것도 그렇고 한국에 다시 온 것도 그렇고 그게 어디 내 뜻이었어? 말해봐. 연습 도중에 장난을 치는가 하면 그저 자리만 지킬 뿐 전혀 관심이 없는 아이도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학교나 이주실 씨가 억지로 시키는 연극이 아니다. 학생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시작한 일이다. 그럼에도 성의를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다. 수율이 좋은 동네 수율이 빨리 와. 가장 늦게 와서는 다시 연습장을 빠져나와 컴퓨터 채팅 중인 선영이. 혹시 학생? 멀어서 만날 수가 없다. 끝났죠?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아 잠깐만요. 너무 멀어서 만날 수가 없잖아.
무대에 서는 것이 어쩐지 좋아 보여 하겠다곤 했으나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연습은 지겹기만 한 상태였다. 나연아, 다음에는 조금 전에 스탠바이 해줘. 일어나서 하도 울고 다녀서 시작. 그러나 이주실 씨는 다른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목소리 한번 커지지 않는다. 나이 60에 성공한 배우가 성의를 보이지 않는 학생들을 달래가며 이 연극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내일 몇 시 연습할까? 연습이 끝난 뒤 갑자기 이주실 씨 표정이 일그러졌다. 예. 빨리 정하고 얼른 가 얼른. 얼른 얘기해.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럼 내가 결정하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야. 너희들이 얘기를 해야지, 그지? 여기까지도. 애써 그래서 고통을 참는 모습을 보고야 암투병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주실 씨는 93년 유방암 선고를 받고 한쪽 가슴을 잘라낸 뒤 최근 늑골과 임파선으로 전이돼 암이 재발한 상태다. 저기 얼마를 더 살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그 막다른 골목에서 그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었던 것일까? 제가 가장 아이들한테 가슴속에 남겨주고 싶은 거가 신발 하나라도 제대로 벗어라. 다시 안 신을 것처럼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벗어놓지 말고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 그게 그 식당 엄마의 대사에서 나오거든요. 아이들이 그걸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기 자신들이 뭘 크게 엄청나게 뭘 잘못해서 부모님께 상처를 드리고 자기 자신도 힘들었던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약속, 아주 작은 질서를 어기고 안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한 거가 너무 그게 쌓이고 쌓여서 덩어리가 됐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의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하는 학교의 아침은 오전 7시. 사감 선생님의 기상소리와 함께 시작된다. 끝내라. 대우. 넘어가. 이들에게 아침 기상은 가장 곤혹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것은 보통의 고등학생들도 늘상 겪는 일이 아닌가. 나 진짜 놀래버렸어 태어나고 진짜. 그런데 늦게 일어난 한 학생이 자기 신발을 찾다가 결국 남의 신발을 신고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신발 진짜 크다. 나부터 신고 가면 또 다른 사람은 또 안 되는. 신발 있어. 내 꿈도 너 가져갔어 또. 아 짜증나. 어쩌면 어릴 때 배웠어야 할 작은 규칙이다. 그것을 배우지 못한 것이 이들의 첫 번째 문제였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학교에 오기 전 아이들은 칭찬보다 야단에 더 익숙해 있었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계속되는 잔소리와 간섭은 도리어 역효과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학교와 선생님들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남학생들이 기상과 함께 체조를 하고 있을 시각, 여학생들은 생활요가를 배운다. 틀려먹고 다리 뻗어. 늦잠을 자서 지각하는 아이들. 일단 모이긴 했으나 여전히 잠이 덜 깬 아이들. 다리 풀고 발끝 잡고 호들다가. 요가를 제대로 따라하는 학생이 별로 없었지만 선생님은 끝까지 화를 내지 않고 참아준다. 지금은 야단보다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요가 시간이 끝난 뒤 여학생들은 수업 준비 대신 화장을 하느라 분주했다. 일반 학교였다면 아마 편하지 않게 숨어서 했을 일이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이 모두 준비를 끝냈을 시간에도 일어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언니 일어나. 어? 이런 정도라면 첫 수업은 결석이다. 학교는 생활적인 많은 부분에서 보통 학교 이상의 허용 기준을 갖고 있다. 하지만 수업 결석이 많아지면 졸업을 연기하는 유급 제도를 운영한다. 잠깐만, 박세준. 쉣. 과락 대상자. 쉣. 큰일이다. 아니야, 50% 넘어. 60% 넘어야 돼. 유급 제도는 수업을 강요하기보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 밖에 생활 규칙들은 아이들 스스로 정한 것이 많다. 야한 옷을 입지 않고 술, 담배는 정해진 곳에서만 하자는 내용들이다. 학교는 이런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기숙사 내에 흡연실을 만들어두고 있다. 숨어서 피우다 죄의식으로 비뚤어지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이다. 담배를 왜 피냐고 물어본다라면 습관적. 끊을 수 없으니까 핍니다. 스트레스 쌓인 걸 담배로 푸는데요.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는 이렇게 담배 피면 혼났잖아. 숨어서 화장실 얼마나 내가 항수 들고 다녔어요. 여기 학교는 좀 특별하게 이렇게 흡연실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네. 어떤 이유예요? 하지 마라 하면은 더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옆에서 뭐라고 담배 끊어라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더 끊고 싶어요. 흡연실이 생긴 뒤로 이 방에는 금연 지침도 생겨났다. 담배를 끊으라는 충고를 서로 터놓고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취재를 시작한 지 3일째 되던 밤, 선생님에게 돈을 받아가는 학생을 만났다. 치킨. 알았어. 3,000원 줄까? 학생들의 용돈 관리를 선생님들이 해주고 있었다. 진짜 엄마한테 죽어요. 그런데 이날 학생들이 용돈을 타간 것은 술을 먹기 위해서였다. 허락이라기보다는 뭐 이제 그렇게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한 방에 사니까 그런 일 중에 하나죠. 술도 이제 술을 좀 먹겠다. 그러면 이제 그 얼마나 먹겠냐, 몇 시까지 먹겠냐, 이제 그런 거 어디서 먹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서로 듣고 이제 서로 약속 지키고 그러는 겁니다. 술을 허용하는 대신 만들어진 규칙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점을 받고 이런저런 벌점이 쌓이면 봉사활동을 가게 된다. 통제하고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보호 아래 두겠다는 것이다. 우선 음주량부터 해갖고 시간대를 정하거든요. 이거 참 얘기하지 마라. 쇼크다. 몇 병 마신다는데요. 솔직히 우리는 한 몇 병 더 마시거든요. 취하는 게요. 허락 받고 끝나고 또 허락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그 음주량이 선생님 또 그 기억수에 나오면 선생님한테 가야 된다. 그게 이렇게 좀 평소보다 덜 취하고 그러죠. 몰래 먹을 때도 있어요? 예. 솔직하게 얘기하면? 예. 그때는 그러면 뭐 그땐 더 조심하죠. 더 조심해. 예. 걸리면 안 된다면서요. 선생님한테 그 아까 용돈 탔는데 얼마 이렇게 타서 온 거예요? 3,000원이요. 네. 3,000원 가지고 술값이 돼? 그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끝나고 술 한잔 먹자 그래가지고 3,000원 탔죠. 원래 2,000원만 탈라 그랬는데요. 학교 선생님이 안주는 좋은 거 먹어야 된다. 그래서 참치를 사려고 3,000원 탔어요. 선생님한테 돈을 이렇게 타서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솔직히 저가 이게 돈을 갖고 있으면요 이게 절제가 안 되니까 막 쓰게 되는데 선생님이 돈을 주시면은 이제 어디 쓰는지 얘기하고 그러니까 조금 절제가 되죠. 문제아로 취급받던 아이들을 자율이라는 방법으로 감싸는 학교. 이주실 씨 연극도 그것을 닮아 있었다. 아이들 뭐 연극 좀 못하면 어때요? 대사 좀 못해서 대본 들고 나가면 어때요? 하나를 시작해서 끝까지 갔다라는 거. 그리고 늘 혼자였는 줄 알았는데 여럿이 마음을 합해서 무대에 함께 섰다라는 거. 이게 참 아이들에겐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은데. 그냥 보통 애들처럼 학교 가고 오고 네 나이에 맞게 살란 말이야. 1절만 하라고 1절만. 네
디나이. 엄마 그 잔소리. 별 진전이 없어 보이던 연극 연습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연습 시작 한 달 반 만의 일이었다. 지긋지긋해. 엄마 식구들이 왜 밖으로만 도는지 모르겠어? 재현아. 그래 미쳤어. 요즘 원조 교재다 연계 데이트에다 난리야. 그건 도시의 향락적이고 태폐적인 환경이 손쉽게 유혹의 손길을 만들어낸 거야. 이 연극은 아이들을 상담한 뒤 이주실 씨가 직접 대본을 썼다. 그들의 고민과 아픈 기억을 연극을 통해 털어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장녀님 미워보래. 재은이가 맡은 배역은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나 일본에 입양된 10대 소녀다. 재은이는 아직 대사도 다 외우지 못한 상태였다. 나의 정체성과 뿌리가 알고 싶어서 무조건 헤메탈을 모았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근거를 안 남겨요. 연습에 몰두하던 재은이가 갑자기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래, 잘했어. 가슴속 웅어리를 터뜨렸으니 됐어. 네 엄마 아름답고 착한 분일 거야. 엄마니까. 미안하다.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어른들의 잘못이고.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미혼모의 심정을 읽어내려가다 잠시 그들의 엄마를 생각해낸 것일까. 연극 속의 이야기가 가슴으로 전해지면서 연습장은 점점 눈물 바다를 이뤄갔다. 처음엔 몰랐는데 이거 빠진다고 그래야 될까요? 처음에는 뭐 되게 쉽게 생각했어요. 막 그냥 대사 몇 마디 외우고 말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동작 한 동작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그려져요 머릿속에. 공연 날 내 모습도 이렇게 그려지고 그래.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고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어울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렇게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고. 연극을 통해서 얘들한테 이런 면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 같이 그렇게 오래 생활을 했어도 그런 거 처음 알았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부끄럽고 그러죠. 나는 오늘 아주 희망적이야. 연극이 시작된 지 40여일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은 연습에 열의를 나타냈다. 많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는데 몇 시? 2시. 2시인 사람. 아니 5시까지. 아니 3시면 될 것 같은데. 풍물 점심밥 먹고 한다고 해도 풍물요? 1시간 2시간. 풍물은 오전에 조금 하고. 다음 날 연습 시간을 정하는데 의견이 분분하다. 잠깐만. 자기가 암만 얘기가 급해도 들어주고 판단하고 단순한 얘기하고 그러자. 자, 선영이부터 얘기하고. 풍물을 밥 먹기 전에 11시쯤에 하고 조금 하고 그다음에 밥 먹고 나서 1시간 정도 또 하고 그러고 나서 연극 당기죠. 한 3시, 4시. 3시 의견. 네. 어떻게 됐어요? 통과. 3시입니다. 연극반 아이들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만장일치를 보였다. 이렇게 그들 스스로 연습 시간을 결정한 것도 처음이었다.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 저녁은 내가 사겠어. 여기 썬 갖고 왔어. 그리고 오늘은 있지. 봐주시는 혜영이 왔구나. 연극 참여를 몇 번이나 번복했던 혜영이가 다시 찾아온 것은 뜻밖의 일이었다. 요번에 한다고 그러면은 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네 생각에는 그 역할은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면 역할을 듣는데 대사가 아주 많았으면 좋겠어?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어? 우리 그거를 서로 내가 맞춤으로 쓸게. 어느 정도 하나 있으면 좋겠어? 재은이가 대사하는 거 그 105 정도. 그러니까 재은이가 요 정도면은 그래도 요 비슷하게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야, 이렇게 많이 말고 요거 반 정도? 이주실 씨는 혜영이를 위해 새로운 배역을 만들기로 했다. 그렇다면 다시 또 대본을 수정해야 한다.
공연 날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런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듯했다. 이 연극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그들을 위한 연극이기 때문이다. 이주실 씨의 작업은 새벽까지 계속됐다. 다음 날 혜영이와 재현이는 연습 시간보다 일찍 연습장을 찾았다. 한번 해볼까? 개인 지도를 받고 싶어서였다. 한번 해봐. 이거 나을 이것이 혜영이의 원래 목소리다. 큰 소리로 말하는 법이 없는 그저 잘 웃기만 하는 아이다. 죽어 이 나쁜 년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잠깐만 일어나봐. 대단히 심각한 장면인데도 혜영이 웃음은 멈추질 않는다. 상황을 몸으로 느껴볼 필요가 있었다. 그래. 그럼 그런 소리라도 좋아. 그러면은 그거를 조금 더 강하게 지금 이랬잖아. 그럼 이러면은 그지? 오케이. 아유 잘하네. 혜영이의 웃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주실 씨는 매번 칭찬뿐이다. 아이고 잘했어. 떠밀어.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난 난 짓밟혔어. 난 당했었어. 날 왜 이렇게 만들었어? 자, 이렇게 하고 해봐. 날 왜 이렇게 만들었어? 조금 기분은 처음에는 큰 소리로 말하게 하고 다음엔 격한 감정을 넣는 방법을 일러준다. 이주실 씨 지도에 혜영이는 조금씩 목소리가 커져갔다. 써! 왜 이렇게 만들었어? 좋아졌지? 좋아졌다. 그영아, 성공이다. 또 웃어. 아유, 가시나 참. 그런 거야. 정말 사는 데 있어서 왠지 자신이 없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보다 하고 좌절해 있는 아이들이 나도 해보겠다 하면 총 연습하는 하루 전날까지라도 제가 받아들일 생각이고 다소 작품이 좀 실그러져도 다른 하나는 크게 얻는 게 아닌가 해서 아주 한쪽으로는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지치지만 그보다 몇 배의 기쁨을 얻고 있어요. 늦게 합류한 혜영이를 연습시키느라 무리를 한 탓일까. 다음날 결국 이주실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몰래 학교를 빠져나온 그는 전주의 병원으로 향했다. 의사들은 그에게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권하고 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얼마를 더 살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다고 한다. 호환과 구토에다 온몸을 마비시킬 것 같은 통증에도 그는 왜 본격적인 치료를 거부하는 것일까? 일주일에 한 번꼴로 오게 되는 이곳은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해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병실이다. 많이 아팠어요? 어쩔까. 아니, 따라갈 텐데 이렇게 부대끼고 어떡하면 아니, 하나님 쉽게 데려가가니. 그때 아직 명단이 없더래요. 가려고 그랬더니 명단이 없더래요. 이렇게 누가 먼저 가는지 가위바위보 해야겠는데? 먼저 가실래요? 가셔서 그거 기다려 주실래요? 비록 이들과 같은 처지지만 그는 끝까지 정상인처럼 활동하고 싶어 했다. 건강한 사람은 내일 있고 내일 있고 내일 있으니까. 조금씩 쉬어가면서 사실 수 있지만 저는 언젠가 모르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내가 여러 가지
음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이 그들을 위하고 그들하고 손을 맞잡았을 때 내게 오는 행복이 나에겐 몰핀이에요. 평생을 주목받는 배우였지만 그는 요즘같이 일하면서 행복감을 느낀 적이 없었다고 한다. 생애 막다른 골목에서 만난 성지고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이주실 씨에겐 가장 확실한 진통제였다. 병원에서 돌아온 일요일 오후, 그를 맞은 사람은 학교 사택에서 생활하는 교감 선생님 가족이었다. 매일같이 전해주는 야채 주스다. 지랄 말고 전화 받으라 함께. 그 시각 연극반 아이들은 선생님도 없이 자발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었다. 되게 재밌고 우리한테 학습 잘해줘. 너희들 내 같은 관객 있어요. 아, 죄송해요. 어쩔까 너무 근사하다. 어머, 어? 너도 여기서 연습하는 거 너무 멋있어. 아이들은 이틀 만에 본 이주실 씨에게 별다른 인사 한마디가 없었다. 병원에 다녀온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이주실 씨의 배려이기도 했다. 수고 많아요. 형은 좋겠어. 인기가 많다고요. 야외 연습이 집중도가 떨어지자 아이들은 도구를 챙겨들고 연습실로 돌아왔다. 저렇게 살려면 꼭 학교 공부가 필요한 거야? 그냥 대충 살아. 자기 대본도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던 아이들의 변화에 이주실 씨는 주말 자신을 흔들었던 통증을 잊어버렸다. 네 나이밖에 사는 말이야. 이날 연습 도중 현철이가 나타났다. 연극반을 지원해놓고 사고를 저질러 봉사활동을 간 학생이다. 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른 머리였다. 누구한테나 사실은 잘못한 걸 생각하고 뒤가 니날 때 세월이 흐르고 모든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도 노을 틀어놓은 그렇지. 뭘 배우시? 마음 꼭 붙들어 매고 있어. 잘 될 거야. 계속 있어. 1년 동안 해. 다른 사람들 막 선생님 부르는데 나는 그냥 편하니까 그냥 아줌마 부르다가 막 내 말을 하면 그 말을 그냥 받아치지도 않고 뭐 나쁜 쪽으로 말도 않고 그냥 내가 잘 되게끔 그냥 말을 해주니까. 다음날 교무에서는 현철이 문제가 거론됐다. 식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기가 참여하고 반성하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가슴에 감정만 더 쌓이면 봉사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봉사한 일을 하는 그런 일이 너무 힘들다는 현철이 말에 봉사활동 명령을 내린 선생님들도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그쪽으로 돌려서 지금 여러 가지를 추측하는 것은 상당히 오류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가 좋니 나쁘니 뭐 지금 어려니 심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녀오세요. 이러고 저러고 지금 시험 가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봉사활동은 벌점이 많아진 학생들을 여러 기관과 지역 주민에게 보내 3주일간을 거들게 하는 학교 규칙이다. 현철이는 한 농가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형은 내가 좀 현철이 좀 데리고 가서 좀 이야기 좀 하고 오면 했을까요? 그러시죠 뭐. 상황을 알아보기에 나선 김민혜 선생님은 현철이 얘기부터 들어볼 모양이다. 농사한 일하고 그러면 새거리로 주는 막걸리야. 아니야? 그런데 선생님은 막걸리부터 권했다. 니는 일했잖아. 벌을 받고 있는 학생이 아닌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현철을 대우해 주는 것이다. 다 세상 일은 다 좋은 거야. 축하하는 거지. 좋은 일만 축하하냐? 아, 참 맛있다. 네 덕분에 나 술도 먹어보고. 응? 너 학교 연락 보는데요. 불과 1, 2년 뒤면 현철이도 사회인이 될 것이다. 매를 들기보다 노동의 고됨과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게 더 중요했다. 그 일하면서 계속 피면은 담배 많이 피니까. 그럼 왜 아까 이탁했냐? 있어요 방에. 봉사활동은 단지 벌을 주겠다는 의미만은 아니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적어도 어떤 이렇게 고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게 자연히 그분들하고 함께 산 자체가 이제 교육이니까. 의미라고 한다면 그런 거죠. 뭐 그런 분들 우리로서는 감히 이렇게 보여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 선생님의 방문으로 현철이는 마음을 풀어버렸다. 그리고 남은 기간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이주실 씨 역시 현철이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였다. 오늘 현철이한테 다녀왔거든. 네네네 그러셨다고요. 네. 선생님 앉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아무튼 좀 이야기를 하고 나왔는데요. 네. 그 시가 왜요? 러브레터. 어머머머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없는데. 나한테 주는 건 없어. 어떡하. 내가 얼마만에 러브레터인가 선생님. 네. 처음이래요. 이렇게. 그래요. 어머. 예상치 못한 선물이다. 어머나 어쩔까. 급하고 괄괄한 줄만 알았는데 현철이에게도 이런 섬세한 면이 있었던 것이다. 네. 이주시 선생님. 제가 처음으로 선생님이라고 불러보지는 못했지만 조그만 글로 선생님이라고 써봅니다. 보잘것없는 저에게 잘해주시고 신경 써주신 점 진짜 감사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선생님과 제가 친해졌는지 잘 모르지만 친해지게 된 것에 대해 영광입니다. 그러셨잖아요. 힘들어도 조금만 버티라고. 그럴 거예요. 제 자신만이 아니라 제 옆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 버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자신을 믿고 대우해주는 선생님, 힘들 때 위로가 되는 선생님, 아이들은 그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선생님들에게도 한 발 더 다가서고 있었다. 연극 연습이 무르익어 가던 4월 중순, 아이들의 변화는 수업 시간에도 엿보이기 시작했다. 우리가 흔히 그 대중가요나 유행가를 가지고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줄여서 노가바라고 부르는데 이 학교 학생들의 나이는 다양하다. 많게는 27살까지. 대부분이 제때 공부를 하지 못한 것이다. 공부하라는 잔소리 때문에 어긋났던 아이들도 많았다. 선생님 말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속에 살얼리렸다가 살고 싶다죠. 따라서 선생님들은 공부의 재미를 느끼게 하는 데 주력한다. 청산별곡의 가사를 바꿔보는 국어 수업도 그중 하나다. 자는구나 세준아. 자고 일어나 후회하는구나 세준아. 너보다 잠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후회하며 지내노라. 훌랄랄라. 잠 많은 자기가 다 스스로 한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7년. 재현이. 가다가 듣노라. 교무실을 지나가다 듣노라. 사랑으로 분장한 선생님들, 의자에 앉아 학생들 걱정하는 소리를 듣노라. 네, 아주 잘했네. 사랑으로 분장만 했는데 분장이라는 것은 마치 그 속내를 갖다 감춘 듯한 그런 느낌을 주니까 사랑으로 무장한? 아니야 분장하니 맞아 겉으로만 그러는 거야. 선생님 쇼하는 거야. 이렇게 온 사람은 지각이에요. 안 돼. 머리 염색에 화장을 해도 수업 결석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공부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아닐까. 잠재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무한하고 그러다 찾지 못했을 때 참 마음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애들이 이제 학년을 올라가면서 졸업을 하는 것을 보면은 참 그래도 보람이 있었구나 하는 것 같다 많이 느낍니다. 1, 2학년 때의 방황이 3학년쯤 되면 이제 정착이 되었다가 졸업할 때는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훌쩍 커버리고 자기 길을 갖다가 이제 총총히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런 성취감을 느끼죠. 올해 초 졸업생 중 30%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보고 고3들은 새로운 희망을 하나씩 갖게 됐다. 연극에서 기자 지망생 역을 맡으면서 자신도 그 꿈을 꾸게 된 선영도 이날 시험을 치러냈다. 어떡해. 짜증나 진짜. 아씨. 왜 시험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사 좋고 나쁠 게 뭐가 있어. 다 찍었는데 이사. 다 틀렸어 완전히 이거는. 울고 싶어. 그게 아니라 뭐 하면 되지 뭐. 특기 실력 이 정도면 뭐 하면 되지. 선생님. 형편없는 시험 결과를 받아들고 선영이가 찾은 곳은 선생님의 집. 아까 왔었는데. 아까 왔었는데 막 인경이랑 이노랑 둘이서만 막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거야 막. 너는 안 주대? 네, 라고 맛있는 거 먹네 막 이러고서 그냥 막 나가고. 갖다 드리. 있어. 학교 안 사택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유 선생님은 때로 엄마 같고 때로 부담 없는 언니 같다. 너 오늘 시험 몇 개나 맞겠어? 공부를 해야지 그것도 좀 점수가 나오죠. 다 풀었냐 아직 아니야. 너 열심히 풀었다고 하더라. 꿈이 없을 때는 창피함도 몰랐다. 그러나 이젠 예전의 선영이가 아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느끼고 그런 게 바뀐 것 같아. 그럼 여기 오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 뭐 어차피 한 번 죽을 거, 한 번 살다 죽을 거, 뭐 화끈하게 살아보자고. 그러고 뭐 이래서나 저래서나 똑같은 거 뭐.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막 이런 것도 해보니까 이런 것도 되네 막 이러고 자신감이라 그래서 그런 게 일종의 자신. 그래서 하여튼 되게 잘 살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 그럼. 이번 연극을 통해 자신의 숨은 재능을 발견한 숙경이 갑작스런 엄마의 방문이었다. 훨씬 예쁜데. 알았어. 안녕하세요. 엄마가 미인이시구나. 별 말씀을. 나 이럴 줄 알았으면 미장원 갔다 왔어요. 아니에요. 우리 숙경이 형 참 잘해요. 그래요? 엄마 계신데 하는 거 좀 배드릴 걸.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우리 숙경이가 이렇게 그런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게 전 정말 너무 진짜 감사해요. 이제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어떤 때는 여러 아이의 개성들이 강하니까 힘들 때도 있지만 저도 딸아이들 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얘들이 하는 그 행동 거지가 얘네들은 정당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여기 있으면서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몰라. 그러면 여기 있을 땐 그리워하면서 집에 갔을 땐 정작 어때 그러면 엄마한테 틱틱거리고 그래. 응? 그렇게 보고 싶다가도 정작 얼굴을 맞대면 좋은 얼굴로 대하지 못했던 엄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사이가 벌어졌던 것일까. 그럼요. 그날 밤 숙경이는 오랜만에 엄마와 마주 앉았다. 사람이 나쁜 쪽에 빠져드는 건 순식간이잖아 나처럼. 걔도 나처럼 될까 난 두려워. 요새는 엄마랑 그런 거. 숙경의 요즘 고민은 동생이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도 생각이 달라졌다. 아빠가 괜히 내 대사에도 뭐 어떤 게 있는 줄 알아? 1등만 하고 1년만 다니던 사람들은 부부싸움도 아주 교묘하게 한다고. 난 차라리 한바탕 하더라도 꽝 부딪히고 화끈하게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엄마 그러고 싶어. 근데 그건 아빠가 타고난 성격이니까 안 되지. 어쩔 거야, 할 수 없지. 어느새 부쩍 커버린 숙경이 앞에서 엄마도 깊은 속내를 털어보였다. 어긋나기만 하던 딸과 엄마는 밤새도록 긴 이야기를 나눴다. 커다란 날개를
공연을 2주 앞둔 4월 말 립스틱이 아줌마 같은 게 뭐가 어떤 게 아줌마 같은데? 아이들은 늘 하던 화장이 아니라 연극을 위한 분장으로 분주했다. 좀 야 똑바로. 예비 공연, 전교생과 선생님들 앞에서 시연회를 갖기로 한 것이다. 정식 공연 전에 준비 상태를 점검해보기 위해서였다. 아, 발 아파 죽겠어. 작아서. 심각이 진짜로. 나 맥박이 쿵쿵쿵쿵쿵.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나 앞에 쳐다보면서 대사할 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굴 쳐다봐야 될지. 꼼상 키고. 나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부터 연습해. 이거 한 다음에 많은 숫자는 아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한다는 게요 좀 긴장되고 막 떨리고 네. 오늘의 각오. 오늘의 각오요? 철판 깔고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말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잘할 거예요. 여태까지 해왔던 만큼만 하면 잘할 거예요. 화이팅. 그냥 잘 쳐다봐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좀 진지하게 내용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나 그런 거. 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 얘기일 수도 있고 부모님들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말하면은 낙오자잖아요. 우리 같은 애들이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낙오자인데 그런 아이들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져줬으면 좋겠어.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다. 기숙사 식당 엄마 역을 맡은 수진이가 가장 먼저 관중을 사로잡았다. 이만큼 저만큼 하러. 그런데 너무 흥분한 탓일까? 연습 때는 실수가 없던 수진이가 대사를 잊어버렸다. 그렇게 연습을 해도 실수란 있는 법이다. 그래서 차라리 내 자식도 없어졌다 싶을 때가 더 남의 자식. 세준이마저 제 뜻대로 되지 않는 모양이다. 계속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진지했다. 이건 그들 모두의 이야기였다. 가진 게 많아도 불행해. 하지만 나를 기다려주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선생님들 계신 학교가 있어. 내가 미국에 간 것도 그렇고 한국에 다시 돌아온 것도 그렇고. 이주실 씨 표정은 전혀 변함이 없었는데 무대 뒤로 돌아온 세준은 자신의 실수 때문에 괴로워했다. 근데 항상 잊어먹어. 제치로 넘기라고 했잖아. 넘겼어요. 잘해서 그런 거 아쉬워하지 마. 그치? 아까 틀렸잖아. 아 무대 결정적일 때 꼭 망하네. 아직 멀었어. 그래 박힌 학교 생활이 싫었고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걸 양보하고 희생하고 사는 엄마의 삶을 보고 갈증이 많았어. 저렇게 살려면 꼭 학교 공부가 필요한 거야? 아니.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살아도 저 정도 되는 거 아니냐고. 맞아. 다음은 재은과 혜영이 차례. 뒤늦게 합류하고서도 웃음을 참지 못해 애를 먹였던 혜영이는 과연 차려낼 수 있을까? 너희들 알고 있었어? 전현이 위험물에. 야야야. 남학생 잘 먼저 갈게 그냥. 할 말 있어. 나쁜 놈들한테 할 말 있어. 야, 네가 할 말 있어. 나 지금 밟혔어. 나 당했었어. 누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나도 가족하고 떨어져서 내 생활 과정을 직접 계획하고 실천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이 겁이 났었는데 이제 지금은 아니야. 그거 입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고. 아울러 이들의 연극은 자신을 반성하고 부모님을 향해 감사와 사랑을 보내는 것으로 끝이 났다. 무대 위에 올려진 연극이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진짜 속마음이기도 했다. 나름대로 다 열심히 했는데 곧 실수한 거 같고 그걸 잘했다 못했다고 평가하는 게 싫어요. 지금 못했다면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첫 번째잖아. 처음이니까 그런 후회 같은 건 없어요. 잘했죠. 잘했지? 이건 진짜 잘한 거예요. 우리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하고 좀 이렇게 막막하고 그랬는데요. 막상 이렇게 나와서 하니까 좀 좋네요. 아이들이 부디 꿈을 가지고 그런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길 바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머무르지 말고 꿈을 싣고 점프해라, 날라라. 네. 돌아보면 누구에게나 아프고 힘든 시절이 있다. 그 어두운 터널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따뜻한 손길 하나를 만났기 때문이다. 아이들과 배우 이주 씨는 막다른 골목에서 만나 서로에게 아픔을 다독이는 손길이 돼주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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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